광주와 전남에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오늘은 최근 화제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유튜브 TVN 광주교통방송 채널에서도 동시에 방송되니까 댓글로 참여해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샵 0973번으로도 의견 보내주십시오. 자, 조 교수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의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의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놨죠.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시나요, 교수님은? 엊그제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그 검사 두 분, 수사관 두 분이 관봉권, 5만 원 관봉권, 5천만 원 띠지 분실에 대해서 그 청문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이 좀 너무 황당해할 정도의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뭐 이제 검찰 개혁의 어떤 당위성은 뭐 추가해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지금 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여론들을 보면 그런 부당한 아주 불법적인 기소와 수사에 대한 조사 그리고 단죄 이것이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소나 수사를 분리하더라도 여전히 그 권력 기관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수청을 뭐 행안부에 둘 건지 법무부에 둘 건지 여전히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분리를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인 어떤 그 이 개정을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중수청이나 수사 기소 뭐 기소청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전에 어떤 그런 어떤 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지 못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잘못된 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또 중요한 문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국민적인 신뢰가 이제 떨어진 데 대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로부터 출발을 하고 사실 권력을 갖는 모든 기관은 항상 원함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승만의 경찰 조직이라든지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 세력이라든지 또는 뭐 안기부의 과도한 권력이라든지 또 검찰 앞으로도 아마 정치 권력이나 관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재부 조직 개편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도 국민 소환제라든지 권력에 대한 견제나 어떤 그 뭔가 국민 감시의 제도는 좀 깊이 고민을 해볼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의 핵심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쟁점인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최소화시켜내는 문제이고 이제 중수청은 어디에 둘 것인가 쟁점이 있었는데 이제 행안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고요. 또 보안 수사 관련해서 보안 수사 요구권을 뭐 검찰의 기소청에 두느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 정도로 하느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를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에서 평가라든지 내부 어떤 이 점검하고 어떤 그 검증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앞으로 또 준비되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나마 그래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이나마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뭐 공소청으로 넘어왔을 때 이걸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기소하기는 불충분하다. 뭐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뭔가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검찰 검사들이 그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중수청 내에 행안부 내에 사실 이제 그런 그 수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심사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미리 보완을 네.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 네. 위원회에서도 이게 정당한 어떤 그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평가할 수 있게 보완하는 것 이런 것이 안비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검사들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요구하는 정도 이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완 수사권이나 또는 요구권도 사실은 좀 제한이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게 네. 이제 일반적인 최근에 어떤 그 일반적인 그 정부라든지 또 국회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관련 논의가 워낙 또 진행이 또 빠르게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그 검찰 개혁도 있고 또 사법 개혁도 있고요. 앞전에 뭐 요즘 보면 정대택 씨 그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 부인하고 그 최은순 씨 쪽하고 뭐 부동산을 같이 뭐 투자를 했다거나 윤석열 그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그 누나가 집을 샀다거나 여러 가지 뭐 검찰 사법 개혁에 대한 너무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쟁점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대두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제도적 보완 이 부분이 무엇인가? 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는 사법 개혁도 지금 뭐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법관 평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아마 추석 전까지 지금 논의가 완비되고 법적인 어떤 그 이 완비가 되는데 나머지 디테일에 이제 이게 또 여러 네. 가지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완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한 뭐 잠시라도 이걸 좀 소홀히 하면 제가 네. 볼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권력 기관이라는 게 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지켜보면서 이걸 잘 감시한다는 마음으로 그 디테일을 잘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요즘 사법개혁이 예. 뜨거운 이슈라서 교수님과도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예. 우리 지역 현안으로 돌아와 볼게요. 예. 앞서 김민석 기자와도 이야기를 살짝 해봤는데 예.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왜 이 사안이 중요한 논쟁 중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뭐 지금 이제 광주에 엄청난 수건 사업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공항이나 탄약고가 상무지구 개발이라든지 뭐 KTX 이렇게 생기면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소음 또 이게 국가에서 배상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소음 여러 가지 불편한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광주 도시에서의 수건 사업이 되는 것이고 무안에서도 지금 무안공항을 그 이 개발을 해서 그쪽을 서남권의 어떤 그 이 교통 요지로 만든다는 계획을 20년 전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4시간 동안 인천공항 가가지고 뭐 일본을 간다든지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좀 4시간. 지금은 또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무안공항이 이제 재개항이 늦어지면서.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좀 그쪽이 잘 개발됐으면 무안에서 1시간이면 갈 때를 4시간 인천공항 가서 1시간 반을 외국으로 네. 날아가는 이런 이제 비효율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빨리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한 것이 네. 사실이죠. 그래서 논의가 진행이 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거의 뭐 20여 년이 가까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광주와 무안 각각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네. 문제인데 광주에서는 이제 그 초창기에 군 공항만 보내자, 네. 민간 공항 놔두자, 네, 네. 편의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안 입장에서는 애초에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민간공항, 군공항 다 와가지고 개발 사업을 아주 매머드하게 하자는 거 아니었냐. 근데 광주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못 믿겠다. 너희들이 뭐 거기를 개발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하고 우리 개발을 도와준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오히려 상호 어떤 그 뭐랄까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광주 입장에서는 시급히 네. 이런 어떤 그 이 광주에서는 아주 혐오 시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곳을 첨단 산업 과학 단지라든지 또 뭐 AI, 미래차, 뭐 R&D 데이터 특구 뭐 이런 것들로도 개발하고 우리가 문화수도 뭐 관련한 사업도 예전에 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문화 산업과 연계해서 뭔가 더 발전하는 도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이 지원 사업과 잘 매치를 해서 사실은 좀 공적인 측면에서 이 영향력을 넓혀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이 산업적 고민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무안공항 국제공항을 가면서 뭐 기부대 양여 또는 개발을 해서 4천억을 무안에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안 관련해 가지고는 무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개발이 잘 돼서 아파트나 뭐 이런 그 이 상업지역 개발을 통해서 4천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광주에서는 또 그렇게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원래 계획했던 첨단 과학산업단지는 이런 부분이 미진할 수 있다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광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거고 무안공항 입장에서도 물류 허브 공항으로서 또는 그 교통의 중심이 되면서 관광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인프라와 결합된 지역 산업 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어떤 그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배후 도시 이런 양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이 개발 사업이 밀접히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그건 결국 이제 중앙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구체적인 네. 개발 사업에 대한 요구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TVN 남도매거진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TVN 긴급 교통정보 있습니다. 순천 지금 사고 발생했는데요. 순천만 정원로 서문삼거리에서 남산초등학교 방향입니다. 오천 그린광장 주차장 입구 1차로와 2차로에 버스와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애청자 이한나님 제보 주셨고요. 독립로 예시청 사거리에서 안보회관 사거리 방향 신호 2번까지 필요합니다.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말바우 사거리 방향 이 구간도 지금 소통량이 많고요. 그리고 순천 이수로 조례삼거리에서 조례사거리 방향도 신호 2번까지 필요합니다. 김종대, 이해남, 조채호 통신원 제보 감사합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 뭐 광주와 무안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지금 참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20여 년간 지역의 주요한 현안들, 여타의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와 행정이 뭔가 좀 잘 대응하고 발전적으로 성과를 내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좀 발상을 바꿔서요. 우리 지역에 그동안 우리 호남 지역이 임진왜란 때 뭐 양모 호남 시무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또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이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자긍심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력 대권 후보라든지 중앙 정치에서 좀 크게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네.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좀 고민하잖아요. 사실 지역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예.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 군공항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도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계신데요. 이제 좀 이런 현안들 이걸 좀 잘 해결하고 제가 군공항 관련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봤더니 실무 책임자들이 와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직접 가셨을 때 그걸 느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내가 그러면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서 네. 의견을 듣고 자, 이걸 내가 하겠다. 자,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돌파해내자. 자, 이 부분은 내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지역민들이 하고 이것이 단순히 지금 지방자치라는 게 지역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중앙정치나 중앙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협의하고 이를테면 대구 국제공항 사업 관련한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보면은 뭐 이게 이 도심 편집이라든지 20조 넘는 국가 예산을 투여라든지 우리가 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규모 있게 또 서로 간의 협의를 잘 이끌어내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 잘 해냈을 때 정치인으로서 또 성장할 수 있고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발돋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지역민들과 함께 또는 그것이 성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당연하게 그 정치인이나 행정에 있어서 어떤 이 훌륭한 이 모범 사례가 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사실 큰 정치 나오면 또 지역에 엄청난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멀리 한번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앙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도움이 조금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요. 세계선 박람회 관련해서도 지금 한 줄 코멘트 많이 보내주시네요. 여수에서 내년에 세계선 박람회 개최된다는 소식 들었는데 무안국제공항 조기에 재개항을 했으면 좋겠네요. 3896번님. 군공항 관련해서도 이렇게 의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30분 교통정보 듣고